온비드 군배 네 번째 사례입니다. 지상에 연립주택이 14세대가 있는 대지만을 공매로 낙찰받아 성공한 사례. 이 사례는 인천시 그 부평구에 보면 이제 그 상곡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상곡 재개발 5구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는 그 연립주택이 14세대가 있는 연립주택이 대지 전체가 공매로 나온 사례죠. 제가 현장을 2번씩 가가지고 그 시조사도 하고 그리고 그 재개발 그 조합에 가서도 현금 청산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또는 분양시장 이 부분이 땅이 190한 7 평 정도가 되니까 엄청 큰 거죠. 왜냐면 660 몇 제곱미터 했었으니까 땅이 큽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면적을 한번 보면서 하셔 여러분도 이해가 편하죠? 땅이 646이라 이게 197 제곱미터인가? 아마 한번 제가 계산해 보죠. 땅이 하도 오래돼서 그 646 곱하기 제곱미터를 면적으로 곱하면 곱하기 0.3025를 하면 됩니다. 0.3025를 하면 정확히 195.42로 평이네요. 이건 195.4가 되니까 제가 기억했던 게 많이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이제 보면 그 기억이 잘 맞고 있네요. 어쨌든 이 내용을 제가 하면은 분양권을 하나 받더라도 나머지는 현금 청산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이 했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주택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까? 지상에 어떻게 그림이 있느냐면 이런 이제 그 지하에 이렇게 지하에 2세대가 있고 지상에 이렇게 그 1층, 2층, 3층, 4층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하에 2세대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 4세대, 3, 40에 해가지고 총 14세대가 이 그 지상에 연립주택이 구분호수가 14세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낙찰받고 나서 토지를 일단은 입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권리 분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팔 때 시세 첫날은 가서 그 시조사를 했고 그리고 둘째 날은 가가지고 조합 사무실부터 이렇게 그 주변 부동산을 또 추가로 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감정가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길가에 도로에 붙어 있는 건 한 700 정도 80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한 6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감정가로 해도 한 200만 원 정도가 싸게 사는 건데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이제 얼마까지 떨어졌냐?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이렇게 감정가가 7억 한 2,998만 원인데 이것이 2011년 3월 30일 날 3억 6,499만 원까지 저감이 돼 있는 상태 6차에서 4억 1,169만 800원에 낙찰받은 거죠. 이게 보면 시세가 보면 아무리 안 돼도 한 10억 이상은 갈 수 있는 건. 그래서 이분들은 4억에 정도 낙찰받으면 상당히 수익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분양권 하나 대형 평수 하나 분양을 받고도 현금 청산을 받더라도 수익이 이때 현금 청산은 뭐 아무리 현금 청산을 낮게 하더라도 이 감정가 7억 2,998만 원 정도의 감정가로 현금 청산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한 금액을 초과되는 금액은 또 분양권으로 또 받고 분양권 받고 나머지는 이 금액을 받다 보니까 아니면 또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죠. 아니면 또 이런 방법도 있겠더라고요. 어떤 방법이냐면 이 그 건물 소유자들은 재개발 지역에서 건물 소유자들은 분양권이 각각 나옵니다. 대지 사용권이 없다고, 대지 지분이 없다고 하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땅하고 건물하고 그 오해 인천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면 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이전에만
이 대지가 분류된다고 하면 각각 분양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역 지정 공람일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땅을 사가지고 이 건물 소유자들한테 이 땅 지분을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건물까지 사가지고 분양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분양한다는 생각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분양을 어떻게 꼭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한다든가 새로운 신축된 다세대 주택을 갖다가 분양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20년 30년 주택도 땅하고 건물하고 이게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그 각각 그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지까지 땅을 전체를 사가지고 그 땅을 쪼개기 하면, 여러분이 땅을 살 때 땅이 이제 보면 땅이 이렇게 14세대의 다가구택이 지하에 2개가 들어갔고, 이렇게 2개가 들어갔고, 네, 이렇게 해서 각각 4개의 호수가 이렇게 4개의 호수가 있는 거죠. 3, 4, 12, 13, 14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요 땅을 이렇게 조금씩 팔아가지고 매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전체를 사가지고 조금씩 쪼개서 팔 때에는 비싸게 팔아야 될까요? 싸게 팔아야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마음이 좋으니까 싸게 팔겠죠.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 비싸게 팔죠. 왜? 우리는 프로잖아요. 여러분, 프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프로? 프로. 뭐 바둑기사 프로요? 골프 프로? 그런 게 아니죠. 우린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도 투자해서, 우리는 재테크를 재테크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거를 또 공매로 해가지고 한 40% 가격에다가 낙찰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냐? 경매나 공매에서 특수물건이라고 한다. 또 법정이사건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법정이사건이 성립이, 지상의 건물이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면 이거 사지 않아. 땅 투자 안 해. 왜? 건물을 철거할 수 없으니까. 이건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왜 투자하냐? 건물이 성립된다고 해서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또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요, 잘못하다가는 분양 못 받을 수 있어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이 분양할 물건이, 조합원에게 분양할 물건이 작고, 그럴 때에는 누구부터 카트시키느냐? 이 분양가보다도 미치지 못한 소형 평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종전, 우리가, 종전에, 이거를 종전 건물 및 하고, 이걸 우리가, 뭐 이 사람들은 대지가 없으니까 뭐 종전 건물이네요. 건물, 요거를 갖다가 종전 건물 가액이라고 하죠. 그리고 새로 신축된 아파트를 종후 건물 가액이라고 하죠. 다 분양가로 해서 요거와의 차이를 우리가 청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기세카 하면 아파트 분담금. 어쨌든 이러한 절차가 제가 뭐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땅을 이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건물을 내가 더 싸게 사가지고 땅하고 건물 해가지고 분양을 하면 되죠. 이걸 뭐라 하냐? 신축 분양이 아니고 우리는 구축 분양이라고 한다. 누가 신축 분양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가 정했어요? 누가 신축 분양만 해야 된다고 정했어요? 이렇게 구축 분양을 하면, 일단은 이렇게 낙찰 받는 데 가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어떻게 찾아갔죠.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제자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A4용지에다 타자를 쳤습니다. 이 땅은 무슨 주식회에서 토지를 낙찰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상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강제 집행 당할 수 있다. 강제 집행이 뭐야? 드러내는 것만 강제 집행이 아니죠. 경매가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가압류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경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내지 않으면 불법 이제 불법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 특히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특히 임차인들을 조금 이제 압박을 가야죠.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이러한 거로 인해서 손해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4용지 써가지고 14개 써가지고 붙였어요. 붙이면 떨어뜨리더라고. 그 다음에 또 붙였지. 또 떨어뜨려. 또 붙였어. 그러니까 찾아오시더라고. 찾아와서 제가 해결하고 이제 끝을 냈었던 건데,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지금처럼 하면 아주 재미있는 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7억 2,900짜리를 4억 1,169만 원에 낙찰받아 가지고 이제 근데 참으로 희한한 게, 이 건물에 있는 임차인들이요, 대지 지분에 대해서도 배당 요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당 요구를 안 했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대지 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대지 지분이 경매 들어갈 때는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할 수가 있어요. 배당이 참여할 수 없죠. 배당표는 지금같이 작성이 됐죠. 공매에서는 배분계산서라고 하고, 경매에서는 배당표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국세지법의 배분표라고, 이 배분계산서, 배분표라는 게 있고, 경매에서는 이제 민사표 진행되기 때문에 배당표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런 내용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이 부분을 땅을 낙찰받아 가지고 건물 소유자에게 팔아서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 날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이 책이 이 책에 뭐 제가 이 책 팔고자 하고서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책이 좋은 책입니다. 이게 제가 이 공매책 5번째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책 갖고 이제 공부하시면 저와 같이 공매에서 수익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 뭐 투자해서 뭐 수익을 많이 올렸다, 어떤 사람은 뭐 경매로 해서 100억을 벌었다. 난 경매로 100억 벌었으면 경매 안 해요. 경매 100억 벌었으면 이렇게 강의나 하거나 방송이나 하지, 뭐하러 그렇게 주접하게 뭐 컨설팅이나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렇게 건물이 법정지 사건이 성립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겁을 먹지 마시고, 법정지 사건이, 이 법정지 사건이 성립이 된다고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성립돼도 물건이 좋다. 그리고 그 물건이 소유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또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내 거로 만들었을 때 수익이 생긴다. 그럼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당연히. 자, 이번 강의는 이거로 마치고 1분 있다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1분씩 쉬는 이유는 이 방송을 너무 길게 하면 힘드실까봐. 그리고 이렇게 달락달락 제가 한번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달락달락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것도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온미드 공매 5번째, 토지가 지분 공매로 매각되고 그 지상에 법정지 사건이 성립되는 건물이 존재할 때 투자하는 비법, 요거 1분 있다 뵙겠습니다.